오늘 본격적인 첫 이야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까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탈당 시점이 27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날이 26일? 그러면 이제 오늘 24일이니까 네. 만나려면 한 이틀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비대위원장 돼서 만날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이제 탈당하기 전에 좀 이렇게 네. 뭐 힘을 합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 같은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막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대위원장 누구 할까? 그리고 내가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까? 27일 이준석 탈당과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플 거예요. 예. 근데 서로 아니 뭐 만날 수 있겠죠라는 식인 것 같아요.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요청하면 만나겠다 네, 정도였고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만날 생각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뭐 누구도 뭐 만날 수는 있지만 특정해서는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다면은 만약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 탈당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신당 안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 들을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싫어하고 김건희 여사도 싫어하는 이준석을 만나? 그러면 대통령하고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려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나올 거기 때문에 만나더라도 좀 조용하게 비공개적으로 만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네. 그럼 각자 다른 길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나대로 가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대로 신당 창당에 이제 힘을 계속 쏟고 만나가지고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렇게 뭐 덧셈 정치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서로에게. 서로 지금 가는 길이 좀 다른데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다시 만난다?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회가 과거에 우리 지도부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다른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두 가지 시금석이 하나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비대위원회가 아니라 현상유지위원회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가장 시급하게 말하자면 우리 당에서는 다뤄야 될 이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그냥 뭐 남 보듯이 그냥 그러려니 하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비대위 체제에서 해야 되는 큰 과제 하나를 묵살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아니 깔끔하게 헤어지더라도 아니면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나는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좀 덧붙이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끌어안기가 두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준석을 만남으로써 상징적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내세우는 혁신 아젠다. 정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할 것이냐,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장기적으로 신당의 명분을 좀 없애버리고 또한 총선에서 중도층을 끌어올려면 이준석의 혁신 아젠다 비전을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어떤 참모가 붙어 있다. 그럼 말씀하신 건 실질적으로 탈당을 막는 조치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어떤 전략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윤석열 말씀이시네요. 대통령의 그룹에서는 이준석과 정치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원칙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큰 정치적인 다양한 해석 나올 수 있어서 저도 뭐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 싫어하는 건 다 알고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쫓아냈겠어요. 얼마나 싫어하면 막 그 규정 뭐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까지 쫓아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붙잡는 거 쉽지 않은데 시간상으로도 안 맞고 왜냐면 26일 날 인준하고 27일 날 탈당한다는 건데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28일 또 지금 특검법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쓸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비대위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비대위가 예를 들어서 잘 되고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굳이 이준석 대표 만날 이유가 없는데 비대위가 또 막 이제 공천 과정이 휘청거리고 이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그 틈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비대위가 조금 휘청거리고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나가서 이제 창당을 하느니 마느니 이제 어쨌든 탈당을 할 거네요. 근데 창당하기 전 상황에도 계속 밀당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아마 비대위가 휘청거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창당을 아직 탈당은 했지만 창당하기 전이면 좀 여지 가능성은 남겨놓을 것 같아요. 만나면.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드에선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뭐
아주 그냥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천하용인의 김용태 지금 전 최고가 탈당 안 한다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뭐지? 데일리안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 그 공정이라고 그런데 의뢰해가지고 보면 거기가 이준석 신당에 관한 그 지지율 체크를 꾸준히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가 한 6% 정도 됐다가 14% 됐다가 12% 됐다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추이를 다들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만나더라도 실제로 신당 창당이나 탈당 이후에 어떻게 퍼센트가 나오지? 그건 또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추가 영입이 없고 이러니까 그게 약간 주춤하단 말이에요. 이준석 신당에 관한 그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뭐 저는 무조건 하락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또 반등 뭐 국면을 찾겠죠, 이 대표가.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통상은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면 오히려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만날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냥 신당 창당에서 완주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다른 한편으로 근데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다라는 정도거든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왔는데 PD님 했어요, 전화 연결 이제. 가능한가요? 그래서 자꾸 진짜 왜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거 저는 이래요. 지난주에도 빨리 이제 만들어, 그 그러니까. 선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가 뭔가 좀 사과를 하거나 해외 순방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동행을 자제하고 유승민, 나경원 두 분부터 먼저 끌어안는 게 답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탈당을 이미 시사한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바로 만나기보다 저는 유승민, 나경원 역할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판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확 그립을 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뭐 둘 다를 못 잡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독자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시사한 그 이준석 대표보다는 유승민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요즘 최근에 취하셨으니까 만나겠다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닌가. 최근에 원래는 12월까지 보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전략적 침묵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당연히 유승민 대표부터 만나는 행보를 하는 게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광폭 행보?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은 반대로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다라는 네. 이제 분석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 구성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제3지대 신당 움직임과도 관련이 밀접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 이제 창당대회에서 30석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번 영자를 하나 빼면 뭐 현실성이 영자를 하나 빼요. 아니 근데 사실 네. 금태섭 네. 신당보다 더 중요한 게 목표는 할 수 있잖아요. 목표는. 목표는 뭐 과반하셔도 되죠. 일단 하셔도 되고. 근데 결국은 아마 지금 있는 김재섭 위원장이나 지금 이제 천하용인 중에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 안 한다는 김용태 최고나 아니면 천하람 의원도 이제 입장은 안 밝히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아마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준석 신당의 힘을 빼는 방법이거든요. 고립시킨다. 고립시키려고. 아마 이제 김재섭 위원장한테도 제안이 오겠죠. 진짜? 저는 제안이 어떻게 오면 하실 제가 거예요? 네. 저는 제안 한동훈 오면? 자 비대위원 맡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느냐 마느냐 자리에서 저는 연석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안아야 되는 아유. 거죠. 그리고 레드팀으로 반대지만 이준석한테 가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그리고 이준석하고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끌어안으려고 하겠죠. 저는 도봉을 지키는 걸로 하고 뭐 하겠습니다. 비대위원 가는 거하고 도봉 지키는 거하고는 상충되는 게 도봉이 아닌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좀 만나는 걸 우선으로 근데 하겠습니다. 김용태, 천하람 이런 분들은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나이도 일단 80년대, 90년대 고기도 하고 이재명하고 또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힘을 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을 가능하면 좀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제 좀 포섭하려고 하겠죠. 힘을 빼려고. 전화 통화만 할게요. 제가 김재섭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요. 네. 김재섭 위원장님, 저는 한동훈인데요. 우리 내년 총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 맡아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당이 먼저 이기고 혁신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넘어갈 것 같아. 빨리 답을 해요. 보니까 저는 표정이 반대했던 넘어갔어요. 입장이기 때문에. 표정이 아니. 넘어갔어요. 지금 너무 지금 성대모사에 감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넘어가도 괜찮을 것 아, 같은데. 좀 늘었어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더 같아요. 열심히 하겠어요. 방금 천하람은 안 장동건이 넘어간다, 뭐 천하람. 성대모사한 거. 아니 천하람 위원장이 네. 비대위원이 되면 네. 그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이제 안 된다는 게 천하람 위원장은 하고도 남을 그러니까 당대표 할 수 비대위에서 있는 안 역할, 된다? 그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지만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 가는 거는 천하람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와는 너무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들이 흩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천하람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몰라도 그 밑으로는 안 비대위원으로 된다. 가는 그러니까 거는 한동훈 밑으로 가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 때도 천하람 위원장이 최고위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저 되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예를 들면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 밑에도 최고위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이 메시지를 내왔고 또 대통령과 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 아끼지 않았던 천하람 위원장이 새삼스럽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천하람 위원장의 스텝과는 잘 안 맞을 수 있다. 당대표급인데 그 한동훈 밑으로 갈 수는 없다. 천하람 비대위원장이면 모르겠어요. 위원장. 비대위원장이면 뭐 저는 네, 적극 추천. 할 수 있다. 사실 제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 행보에 따라서 금태섭 신당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다들 별로 관심 거기까지는 없어요. 관심이 그거 없고 비대위원장. 오히려 지금 다시 이준석 신당 얘기로 돌아와서 한동훈 비대위의 움직임과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준석 신당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천하람 저기 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유보적인 거잖아요. 안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죠. 아. 왜냐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자기는 어제- 순천 출마 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아 진짜? 예, 맞아요. SNS에 적고 나서는 그 후로 SNS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용태 전 최고가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천하람 위원장까지 약간 나 당에 남겠다 해버리면은 용, 인중 지금 아인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지방 의원이기 때문에 네. 꼭 출마를 이번에 하고 안 하고 그렇죠. 크게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으로 가느냐 국민의힘으로 담으면서 당락이 달라지냐 누가 달라지죠? 달라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유인이 적은 거거든요. 여기 남았으면 뭐 공천도 못 받아. 근데 저희 가면 공천은 받을 수 있어. 이러면 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천하람 위원장 순천에 공천을 못 받아요. 아니면 당을 옮긴다고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지율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세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좀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도 다소 유보적일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천하람 위원장한테. 뭐죠? 천하람 위원장한테는 1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선거 비용 중요해요. 보전을 절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왜냐하면 천하람 위원장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 호남에서 유일하게 유세차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거 비용을 다 쓴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3%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박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10%를 넘겨야 된다. 예,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10%를 넘기고 싶다는 게 천하람 신당 위원장의 가는 게 유리할 생각입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모르죠. 국민의힘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좀 더 나오겠죠. 근데 그러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유리한 거는 신당으로 가는 게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천하람 위원장을 국민들이 좋게 보고 심지어 호남에 계신 분들 역시도 아유 천하람은 괜찮아라고 했던 거는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호남에서 정치를 해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순천을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 보수 정당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사실은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의 에토스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는 한 번에 선택을 해야 돼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럴 게 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뭐 전화하는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다들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데 저도 돌려서 하다가 이거 다 빼면 천하람 위원장이 천하용인이 있다는 건 이준석 계열로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준석 밑에 정치인이 되느냐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우뚝 서느냐에 관한 판단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도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거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천하람 위원장을 한번 모시고 싶네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자리에 연말이고 있었는데. 또 연초고 하니까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